안녕하십니까. 모닝쇼 이건입니다. 뉴욕 증시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랜만에 이 내부적으로 실적에 따라서 시장에 급등락이 나오는 모습이었었는데요. 다우존스에서는 서비스 나우와 그리고 관련된 IBM이 그리고 나스닥 쪽에서는 테슬라가 시장에서 아주 강한 움직임들을 보여주면서 특징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밖에도 경제 지표는 견조한 가운데 미국 증시는 다시 한번 숨고르기 구간을 지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헤드라인 뉴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살짝 부진하게 나왔다라는 점이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조금은 밝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그리고 S&P 글로벌에서 제조 PMI를 발표를 했습니다. 50 미치긴 하지만 위축이긴 하지만 2개월 내 최고치를 보였다는 것, 미국 경기에 대한 조금의 자신감이 붙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동 리스크가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제 휴전에 대한 논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나스닥을 정말 견인을 했던 종목이죠. 테슬라입니다. 어제도 이제 호실적을 나오자마자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본장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야말로 초급등 21%의 강세를 보여줬고요. 또 반대로 다우존스를 끌어내린 종목이 바로 저 IBM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게 되면서 시장의 분위기 다우존스를 좀 무겁게 했고요. 그리고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 특히 전고체 쪽에서 퀀텀스케이프라는 종목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 종목은 이날 아주 굉장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2차 전지 그리고 전고체 소재 쪽과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게끔 해준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비스나우 역시 호실적과 긍정적인 전망 속에서 5%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다음 모닝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6개 종목 내용을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 AI를 이용해서 유출되고 있는 개인정보를 좀 삭제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개별적으로 삼성중공업 쪽에서는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서 수주 상황이 여전히 무난하고 호황을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을 밝힙니다. 자, 그런 가운데 화학 쪽에서는 롯데케미칼이 1조 4천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을 해서 재무 건전성을 제고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모닝 리포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어제 주가 실적 발표를 좀 잘 하게 되면서 오늘 또 목표가가 상향 조정된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AI 수요는 여전히 탄탄한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공급자 우위 시장 속에서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관점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완성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은 좀 더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과연 악재인가라는 부분을 봤었는데요. 여전히 밸류에이션이라든지 배당 수익률, 그리고 자사주 매입에 대한 기대치는 유지가 되게 되면서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대코퍼레이션 보겠습니다. 지금 3분기 실적과 관련해서는 부합하는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업황의 모습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아주 견조한 흐름을 보인다는 것을 포인트로 잡아줬습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은 다우 지수만 살짝 밀리고 나스닥 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는 상승하면서 혼조의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미국 대선 쪽과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게 된다는 점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습니다만 지금 실적과 관련해서 호실적을 낸 기업들의 이런 지수에 대한 드라이브가 아주 강하게 걸렸던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이 밖에 유가를 포함한 선물 시장에서는 수요가 개선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고요. 국채 시장은 이번 주 내내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간밤에는 약간은 좀 진정되고는 있지만 이러한 흐름들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경제지표 보실 텐데요. 고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미국 노동부가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발표를 했는데요. 22만 7천 건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전주 대비해서 15,000건 줄었다고 현지 시간 24일 밝혔는데요. 자, 이 수치는 예상치를 하회한 그런 수치가 되겠고요. 또 여기에서 2주 이상 실업수당을 계속 신청한 신청 건수는 주간으로 기준으로 189만 7천 건으로 전주의 수정치 비해서 2만 8천 건이나 늘어나게 됐습니다. 자, 이 수치는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렇게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실업자들 중에서 일자리를 바로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난번보다 더 늘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제조업과 관련된 지표도 발표가 됐습니다. 견조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23일 S&P 글로벌에서 10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요. 예비치 47.8포인트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지수는 민간 부분의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경기에 대한 선행 지표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50 이하니까 우선 절대적인 평가에서는 위축 국면이 맞습니다. 하지만 9월 대비 회복을 했고 전망치보다도 높게 나오면서 2개월 만에 더욱 개선된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에 시장은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 이 밖에도 서비스 PMI도 개선되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합친 종합 PMI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동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휴전에 대한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 각각의 휴전 협상 중재국과 접촉을 시도하면서 오랫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가자 지구의 휴전 논의가 재개될 조짐을 보였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4일 타임 오브 이스라엘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총리실은 네타냐후 총리가 해외 정보기관 모사드에게 카타르 도하에 건너가 인질 석방 협상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중동 순방 중인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카타르 총리와 회동을 한 뒤에 공동 기자회견에서 며칠 내로 중재국들이 모여 협상을 재개할 것 같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특징주 보겠습니다. 테슬라 볼 텐데요. 아주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어제 호실적을 시간 내에서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발표했었는데요. 실적도 양호했고요. 또 로보택시, 그리고 FSD,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구체화된 내용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내년에 차량 인도량이 20%에서 많게는 30%까지도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날 그야말로 쏘았습니다. 21.9%나 급등하게 되면서 $260에 안착합니다. 자, 반대로 실적이 조금 아쉬운 곳이 IBM이 되겠습니다. 지금 컨설팅과 인프라 수익이 부진하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됐는데요. 우선은 매출은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매출이 하회를 합니다. 그리고 매출의 장기 목표가 5% 성장인데 사측에서는 1% 성장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실망 매물이 나왔습니다. 6.1% 급락하면서요. 21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은 전고체 업체 퀀텀스케이프 보겠습니다. 크지는 않은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요. 이 전고체 개발과 그리고 관련된 샘플을 제공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 속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퀀텀스케이프가 윗골이 다는 거 보셨겠지만 장 초반에는 36%나 급등을 하다가 이러한 부분들에 약간 탄력이 줄어든 흐름이 있는데요. 그래도 25%나 상승하면서 $6대 중반까지 치솟았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리비안이나 블링크 차징, 리튬 아메리카 이 관련된 전기차 관련주들도 이러한 부분들의 훈풍을 받으면서 동반 상승했습니다. 퀀텀스케이프 25% 올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호실적과 관련해서 서비스나우 보겠습니다. 호실적 나왔고요. 그리고 전망도 괜찮았습니다. 지금 AI 산업과 관련해서 더 많은 투자를 통해서 혁신을 늘릴 것이다라는 그런 CEO의 발언 속에 수요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잠재됐습니다. 5.3% 오르게 되면서 $956 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시간 외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